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있는 임석규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방언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언형의 형성과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재 개그로 시작을 할게요. 학교는 다니는 거고, 학교는 뭐 한다고 합니까? 학교는 댕기는 거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죠. 학교에도 교실이 있잖아요. 그 교실을 조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교를 뭐라고 부를까요? 학조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두 가지 새로운 방언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학교고 하나는 학조입니다. 학조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학조는 기름을 시름이라고 하고, 김밥을 진밥이라고 하고, 겨울을 저울이라고 하고, 이런 기억 지읒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조의 방언형을 이해할 수 있겠죠. 새로운 방언형 학교와 학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삼촌의 방언형으로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던 삼춘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변화는요, 이런 것들은 깡총깡총이 어떻게 바뀔까요? 깡충깡충으로 바뀔 거고요. 오손도손이 또 오순도순 이렇게 바뀔 거고, 흔히 자주 쓰는 말 중에 먹고라는 말을 먹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가 들어간 단어들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은 청소도 있을 수 있겠고, 산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산수 뭐 이렇게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서울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우로 바뀌는 거고요. 서울에서 멀어진 쪽에서는 삼촌 안 받아들여 뭐 이런 동네도 있을 수 있고요. 삼촌 받아들인 동네에서는 뭐 청수까지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 바람으로 설명을 하죠. 힘이 센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온다고 합시다. 서울에서 드디어 그 바람의 이름을 삼춘으로 정했습니다. 그 관련된 모든 단어들을 모두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어떤 지역은 그 바람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미치지 않기도 하잖아요. 차량산맥을 생각하면은 그 위는 전부 다 바뀔 텐데 그 밑으로는 안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 지역의 면 단위에서도 조금씩 다른 말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바람으로 설명하면은 좀 이해하기 쉽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량산맥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말이 쓰일 수도 있고 쓰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역시 강풍으로 이해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됩니다. 학문적인 용어로는 파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람이 도달하지 않는 지역을 잔재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서울에서 삼춘이라는 강풍이 소백산맥을 넘지를 못해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은 삼춘이라고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강한 바람 말고 다른 바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백산맥을 잘 넘어가는 바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다 보면은 넘어가도 어디 청송 지역에 가서 또 세력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거고, 경주, 울산 이렇게 서울에서 먼 쪽들이 잔재 지역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서울 중심으로 본다면은 가장 의미 있는 잔재 지역은 제주도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잔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잔재 지역은 크게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가면은 추운 날 옷을 입어, 이것을 입어라고 하지 않고 입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에 아로 끝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먹어라고 하지 않고 묵다라고 하면은 묵아! 빨리 묵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형은요, 사실은 향가에서 아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라는 한자도 있는데 향가에서 굳이 아로 다 표기를 하고 있어요. 서랍을 중심에 경주 방언을 잘 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향가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1103년 정도에 만들어진 고려시대 때 계림유사라는 책이 있어요. 계림유사라는 문헌에도
손을 씻어라고 나타나지 않고 손을 씻어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물을 마사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도 역시 발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를 택한 게 아니고 뱀사자를 활용해서 시사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지고 15세기 용비어 청가에도 보면은 없어 이렇게 해도 될 걸 없사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문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라 이런 것들도 월인 청강지곡 또 월인석보 이런 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경주말의 흔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직도 조사를 잘하면은 그런 말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 방언 조사를 하다가 울컥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나라라는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인나라라는 말은 옛날에라는 말의 경주 말입니다. 옛날이 인날로 바뀐 거고요. 거기도 역시 알타이 어족의 처속격 조사 에가 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1500년 전 이상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역시 향가에도 집의 보배를 표현하고 싶은데 집앞 보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도 1500년 전의 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생각하면 좋겠지요. 이것 말고도 다른 예들이 꽤 많아요. 동해안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남해안으로 가보죠. 오늘이 장날인가? 이건 서울말이고 거제도의 어떤 어르신께서는 장날가? 이런 표현을 쓰신단 말이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 하면은 장날이라는 명사에 가가 막바로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젊은 층은 장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이 장날이가에서 이가 확인되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말 장날인가에서도 마지막에 니은가를 빼면은 이가 확인이 되잖아요. 이에 도움을 받는 이런 의문문이 있는가 하면은 그 경상남도 남해안에 가면은 장날가 이렇게 의문형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알타이 어족 특질입니다. 1500년 전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서해안으로 가봅시다. 물살이 세일 때 농어나 삼치 이런 것들이 잡힌다고 그래요. 그럴 때 가서 꽃게를 잡고 싶다 이런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때를 잘 맞춰야 되는데 물때가 셀 때를 살이라고 하는데 이 살이 때 이 농어가 낚시가 될 거고요. 잔잔할 때가 있어요. 7물, 8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해안 쪽에서는 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7매, 8매. 물살이 잔잔한 그럴 때를 7매, 8매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남해안 쪽은 7물, 8물이고 서해안 쪽은 7매, 8매잖아요. 상당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죠. 미나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물과 관련이 있어요. 7매, 8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매하고 미 음상이 비슷하잖아요. 물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구려 말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방언 조사를 잘 하다 보면은 1500년 전 이상 말도 이끌어낼 수 있다. 잔재 지역으로 동해, 남해, 서해를 다 알아봤어요. 해안 쪽만 이야기하면은 방언이 해안 쪽만 남아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조금 내륙 지방으로 오도록 하죠. 내륙 지방에 오면은 경상남도에서는 누구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표준어로는 누이겠죠. 누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누부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이 누부에서는 비읍이 확인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방언형을 보고 그만큼 의의 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엮으면 15세기 이전의 말, 15세기라는 것은 세종대왕 때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이전의 말도 이끌어낼 수 있는데 누부, 이게 15세기에 안 나타나요. 누의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적어도 누부이라는 것은 저거 이상한 말 그게 아니고 역사를 가진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적어도 고려시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서울 사람들은 졸다라고 합니다. 표준국어 내사전 찾으면 졸다가 길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졸다라고.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 졸다를 잡을다라고 합니다. 포인트가 뭐예요? 잡을다에는 비읍이 있고 졸다에는 비읍이 없잖아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분명히 거기에 비읍과 관련된 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방언형을 통해서 보면은 자불다 비슷한 어용으로 그 당시에 고려말 정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된장찌개도 좋아하고 뭐 김치찌개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찌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찌다, 찜도 있으니까 찌다 하는 말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열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가 뭐냐. 표준국어 대사전에 일단은 차돌조리개 이런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돌조림이라는 뜻이죠. 모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을 다른 말로 부침개라는 말도 하시죠. 지짐개 이런 말도 있고, 경상도 가서 삼겹살을 먹다가 다른 분들이 파절이개 더 드릴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여기 개가 왜 들어가냐? 우리가 덮게 할 때 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찌개하고 부침개, 파절이개가 다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표준어만 가지고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들이 방언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래도 해결책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집 김밥과 저 집 김밥은 틀려. 야, 역시 이 집 김밥은 틀려. 이런 말을 많이 쓰시는데요. 시험 볼 때는 달라고 하시고요. 일상생활에서는 틀려라고 하세요. 그래야 관련되는 다른 방언형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틀리다라는 말은 뭐 표준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다 아실 거고요. 그 다르다의 방언형으로 틀리다도 있고요, 달보다도 있어요. 틀리다의 틀을 따고 달보다의 부를 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틀부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80년도에 전국적인 조사를 할 때는 전라남도 신안이라든가요, 부안, 김제 이런 데서 틀부다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방언 조사를 할 때는 틀부다가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나머지 경상도라든가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여기 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